뉴델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글로벌 환경과 과학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령 숲의 방귀 그리고 살림은 과학이다 이야기입니다. 5월 22일 황윤원 씨가 나무가 늙었다고 적폐로 몰고 산림 경영에 정치 이념까지 들먹인다라고 올린 글을 읽었습니다. 네, 최근처럼 산림 경영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탄소 중립 정책으로 고통받는 우리 산림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뭐가 잘못되었는지 또 어떻게 미래 방향을 잡을지 국민과 소통하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산림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이다입니다. 그것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촘촘히 연결된 매우 난해한 과학이라는 겁니다. 저는 수일 전 뉴데일리 TV에서 한국의 조림성공이 세계적인 찬사거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같이 일제 식민 시기와 한국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진 국토 위에 산림 복원을 이룬 국가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조림을 통한 산림 복원이 이루어지는지 도식화해서 보여드립니다. 우선 완전 낮에는 나무를 그냥 심을 수 없습니다. 우선 토양을 흘러내리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비가 오면 흘러내리니 수로를 만들고 사방댐을 만듭니다. 이 시기는 물리화학적인 복원 단계입니다. 모든 게 비생물학적, 즉 콘크리트와 토양 문제로 귀착됩니다. 그리고 나서 관목을 심기 시작합니다. 쌀이, 오리나무, 그리고 아카시나무 묘목 등 소위 뿌리혹 박테리아를 갖고 있어서 매우 척박한 토양에서 양분 흡수가 없어도 스스로 잘 살아가는 나무를 심습니다. 이 단계를 생물학적인 복원 단계라고 부릅니다. 나무들이 어리고 기운이 부족해서 병과 벌레에 취약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나무젓가락으로 송충이를 비롯해서 나무 벌레들 몇 마리 이상 잡아와야 점심시간이 시작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침엽수 위주로 초기 조림이 이루어집니다. 진화상 침엽수가 척박한 토양에서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활엽수로 숲이 변화해 가는 것을 유도합니다. 이것을 산림의 천이 과정이라고 합니다. 나지에서 초지로 그리고 관목에서 성목, 그것도 활엽수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침엽수는 어려서부터 태양을 좋아합니다. 양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활엽수는 어린 시절에는 햇빛을 꺼리는 음수이다가 어른이 되면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침엽수 아래서 조심스럽게 크다가 성목이 되면 침엽수 위로 보란듯이 자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잘 자란 활엽수로 뒤덮인 천이 과정의 거의 끝단계 근처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인공조림된 침엽수도 상당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항상 숲은 인간 생태계와 흥망성쇠를 같이 합니다. 지금도 선진국은 좋은 숲을 가꾸고 숲을 훼손한 나라는 빈곤의 나락에 떨어집니다. 이게 인간과 숲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숲의 관리는 곧 인간의 관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항상 사회-경제적 복원 단계입니다.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는 그 시대, 그 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 50년간 한국 산림 관리의 패러다임을 보시지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960년은 열요림 조성과 사방 사업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화전 정리 그리고 사방 수정의 식재입니다. 이런 물리화학적 복원이 거의 완성되고 나면 이제 1980년에 경제림 조성과 이용으로 넘어갑니다. 생물학적 복원이 진행되는 거지요. 1990년은 산지의 자원화 그리고 산촌과 산림 휴양 정책이 시작됩니다. 서서히 사회 경제적 복원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 사회가 산림에 요구하는 내용이 너무 다양하게 변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의 요구에서 급격히 선진국화 되어 갑니다. 사회 경제적 복원은 2000년에 들어서 완성이 되는가 싶더니 역시 지구 환경 문제의 변화, 우리 국민의 다양한 요구로 살아있는 정책이 생물처럼 변화합니다. 지금은 일자리, 탄소 감축,
사유재산권 그리고 복지의 욕구로 변화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산업 분야의 정책 목표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나요? 그걸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숲이고 국민들입니다. 그리고 산림 공무원들입니다. 외국 어디서도 4, 50년 만에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제가 자주 국제회의에 가서 받는 질문 중에 일본도 숲을 잘 보존하고 있고 핀란드도 임업국가라고 하는데 한국이 뭐 특별히 뛰어나다는 이유는 뭐지요? 이런 겁니다. 저는 단숨에 대답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최빈국이었던 적에 조림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40년 만에 조림에 성공해 봤나요? 이 대답은 고 정주영 회장의 자네 해봤어? 이런 자신감을 따라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산림 복원과 이어지는 관리의 논리와 철학이 있습니다. 복원이 추진되려면 우선 생물학적 고려 사항으로 천연님이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인공림의 면적과 질, 주변 농경지의 생산성, 황폐지의 면적, 환경적인 우선 고려 지역, 재조림하기 어려운 지역, 생물학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보호되어야 할 지역, 현장 접근성이나 그리고 계절적인 변동을 사전에 알아야 합니다. 사회 경제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지역의 농지가 충분한 생산 능력이 있는지, 토지 소유권과 토지 이용의 패턴은 어떤지, 전통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임산물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물과 탄소 등 산림 서비스에 대해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인공조림지의 현황이 어떤지, 수익은 언제 얻을 수 있는지, 사업의 위험성은 높은지, 재정적인 자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협조적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성공적인 산림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 중에 다수의 고려사항이 외면되면 그 숲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합니다. 산림경영은 궁극적으로 산림을 잘 보존하고 조화롭게 조림과 벌채를 통해서 생태적인 완전성을 추구하고 인간의 복지를 반영하는 개념입니다. 한 정권의 잘못된 정치적 이념이나 적폐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전 세계가 존경해온 대한민국의 조림 성공 이야기는 영원히 조롱거리로 전락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유령숲의 방귀 이야기입니다. 먼 옛날 오래된 숲이 귀신으로 변했답니다. 그리고는 귀신으로 변한 나무들이 방귀를 마구 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워졌다는 방귀 끼는 소리 무슨 이야기냐고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고 바이오지오 케미스트리 최근호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올 이야기로 들립니다만 미국의 유수한 산림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연구입니다. 5월 17일자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기사는 이 연구 결과를 흥미롭게 다루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오래 잠겨 죽은 나무들이 나무 방귀, 트리 파트 이렇게 알려진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바다가 숲을 잠식하면서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온난화 근원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빠져서 유령숲이 된 생태계가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정상 숲보다 약 25% 많다고 보고합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대학원생인 멜린다 메르타네즈는 노스캐롤라이주의 앨범말 팜리코 반도의 5개 유령숲에서 죽은 소나무와 편백나무 등에서 측정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내뿜는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의 양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유령숲이 미국 해안을 따라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령숲은 미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 동부의 메릴랜드주에 이르기까지 해안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들은 잎도 없이 하얗게 죽어가는 앙상한 나무 줄기 모습을 하고 있기에 유령숲이라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대부분의 유령숲은 해수면 상승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농업용으로 건설된 운하와 도랑을 통해서 숲으로 침투한 해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해안가의 숲이 유령화되어 가면서 짠물에 더 강한 수정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숲의 구조가 변하면 당연히 그 속의 야생동물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동하거나 집단의 규모가 현저히 감소하겠지요.
이번 연구의 결과는 매우 흥미롭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질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유령숲의 죽은 나무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그리고 산림청이 어떻게 숲 관리를 통해서 배출 경감을 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답답함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총 3,000개가 넘는 섬을 갖고 있는 세계 4대 섬 국가입니다. 여기에 자라는 숲이 혹시나 유령숲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